안녕하세요. 자, 고2 3주 2일. 자, 오케이, maybe. 3주차, 오케이, 2일. 자, maybe. 해설 강의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올려야죠.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구독 누르겠다고. 알람 설정. 그러고 누르지 맙시다. 알겠죠? 그런 거 누르지 맙시다. 자, 오케이. 구독자 수 늘어날 때마다 부담감이 엄청나요. 알겠죠? 부담감이 엄청나니까 잘해야 된다는 뭔가 강박 때문에 뭐냐면 이것도 괜히 올리는 시간이 늦춰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올리지 마시고요. 편하게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어려운 부분 해설 강의 듣는 걸로 여러분들 대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발 구독 누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끝나면 이 모든 영상 다 삭제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구독 누르지 마시고 그냥 수업만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요. 두 번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모든 학습 스케줄이 멈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정지된 상태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일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12시면 12시, 1시면 1시, 오전 10시면 10시 시간을 정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자, 그리고 그거를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정답 채점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5시 이전까지 여러분들 동영상에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그 5시에 들어오셔갖고 링크 보내드리잖아요. 그쵸? 문자로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문 좀 해설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지문 보니까 비문학 지문, 예술 지문 하나 나와 있고 뒤에 소설 지문 하나 나와 있는데 예술 지문에는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냥 안 어려워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문을 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설 지문은요. 자, 좀 약간 다소 난해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얘도 지문 분석하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작합시다. 매일 30분 이내로씩 한번 잘라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비파. 오케이, 나비파. 자, 처음에는 뭐 나비파 해갖고 뭐 나비인가? 뭔가 했어요. 자, 이거 지워야죠. 나중에 헷갈리니까. 고2인데. 고2. 자, 오케이. 나비파. 뭐 건달 이름도 아니고요.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술 학파의 하나죠. 화파의 하나니까 같이 가볼게요. 자, 1890년대 프랑스 파리 미술학교 자, 아카데미 줄리앙에서 다니던 폴 쉐리지에 중심으로 나비파라는 그룹이 만들어졌다. 당시 시인인 앙리 카샬리스는 젊고 실험적인 화가 그림에 의해서 붙여진 이 명칭은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뭐 잘라놓을까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당시 파리 화단의 인상주의요. 자, 인상주의 배경 지식 알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인상주의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자연의 대상의 순식간의 인상을, 그치? 비치는 순간적인 인상을 그림으로 담은 게, 화폭에 담은 게 바로 인상주의 학파거든요. 자, 인상주의의 이후 새롭게 진취적인 미술을 찾느라 분주했는데 사파 및 포스터 및 응용 미술 분야까지 복합적으로 수용한 나비파의 등장은 시적절한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와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인상주의 학파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판에 먼저 고갱이 예술적 영향을 토대로 자연을 지혜와 상상의 영역 안으로 옮겨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라볼까요? 자연을 지혜와 상상의 영역으로 옮겨왔다. 뭔가 추상적이네요. 아니,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지혜, 상상, 뭔가 주관적인 영역으로 옮겨왔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보자. 예술 작품은 작가의 마음과 상상력의 소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즉 어때? 주관적인 영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연을 인상보다 그때 순간적인 있는 그대로 모습보다 예술가의 해석, 주관을 확보하려는 시도한 것이다. 자, 어느 정도 이해돼? 자, 오케이. 나비파 같은 경우는 어때? 예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즉 작가의 주관에 의해서 재해석된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나비파 그림이라는 거지. 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가보자. 이러한 점은 고갱과 나비파가 주장한 자, 종합주의의 기치, 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데 이들은 인상주의가 화풍과 이론으로부터 결별하고 자, 그래 자연을 직접 보고 그리기보다 있는 그대로 그리기보다 기억과 상상력, 주관에 의해서 주체성에 의존하여 작업하려는 뭐다? 의식적인 노력을 보였다. 자, 잘라.
자,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의 차이점은 여기서 이거예요. 인상주의와 그 다음에 뭐야? 나비파의 예술의 차이점을 머릿속에 그려냈냐? 차이점을 그려내지 못했냐? 그 차이입니다. 인상주의는 어때요? 눈에 빛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중시 여겼다면 자, 오케이. 나비파 같은 경우는 어떻다? 자연의 모습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작가의 해석이 들어가 있고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자연을 표현했다는 것이지. 오케이. 이해되니? 자,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안해요. 나비파의 예술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나비파는 자연에서 빛의 효과를 탐구하는 데 전념한 인상주의. 자, 인상주의 그림은 어때? 자연에서의 광선의 빛과 효과를 탐구한 데만 전념했어. 하지만 이것은 너무 지극히 피상적이야. 자연을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야. 피상적, 겉만 본다는 뜻이다. 사상이나 지적 사고를 소홀히 여긴다는 한계를 자각했다. 뭐의 한계? 인상주의의 한계라는 거지. 오케이. 자, 눈에 보이는 인상을 충실히 재현한다는 거. 그치?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인상주의의 기법이 대상을 오히려 해체시키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색채들의 윤곽을 흐릿하게 처리했다. 누가? 나비파의 특징이야. 알겠지? 나비파는 뭐다? 윤곽을 흐릿하게 처리했어. 나비파는 강렬한 색채와 곡선을 사용해 화자의 그치? 다시 한번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어? 주관적인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어. 그치? 자, 계속 얘기했잖아. 작가의 재해석된, 재해석된 모습을 그려준다. 이러한 색채의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햄퍼스 대신에 마분지 등을 사용했고 나비파의 특징 계속 얘기하네. 때론 그들의 계란의 흰자와 풀을 이용해서 염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사용한 작품은 빛깔과 관택이 더욱 선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자, 화가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도 사용했다는 거잖아. 그치? 나비파의 특징 이야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가보자. 색채와 빛을 분석하고 대상을 묘사하는 인상주의 작품. 얘들아, 이제 명확하게 인상주의 작품이 뭔지 알겠지? 자, 어때?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 그때 순간적인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게 인상주의 작품이었다면 실제 느낀 이들은 색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정했고 명암동 또한 마찬가지여서 그들의 그림은 대체 입체감이 사라지고 그렇지. 자, 오케이. 납작한 평면이 되는 느낌을 주었다. 누가? 나비파가. 자, 특히 세르지에는 회화의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나 전쟁의 영웅담을 그리기 전에 근본적으로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배열된 색채로 뒤덮인 평면이다 말했을 정도로 어떤 거? 평면적인 색채와 구성을 중시했다. 누가? 나비파가. 그리고 인해서 나비파의 그림에는 장식적인 느낌이 강하게 되었고 이런 장식적인 구조, 구불구불한 선, 물체의 변형 등을 보여주면서도 화면 구성은 간결하고 어떤 구도를 유지했다? 안정적인 구도를 유지했다. 누가? 나비파가. 오케이, 괜찮니? 머릿속에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 가보도록 할게. 이와 같은 나비파는 1889년에서 1899년 사이에 존재했던 화파로 비록 활동은 길지 않았지만 자, 20세기 예술운동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었어. 버팀목이 되어졌어. 이런 뭐가 있었어? 가치가 있었어. 이런 뭐가 있었어? 의의가 있었어. 오케이, 좋아. 초기에는 순수한 색채와 구성에 집중했으나 이후 출판물의 사파나 포스터, 무대, 미술 등의 응용 미술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었어. 이러한 경향은 실험적인 예술 정신이 부족했던 당시 프랑스 파리 화단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자, 여기 문장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실험적인 예술 정신이 부족했는데 신선한 바람. 즉 무엇을 변화를 일으켰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실험적인 정신이 뭔가 뭐냐면 자, 오케이. 실험적인 정신이 널리 퍼졌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누굴 통해서? 나비파를 통해서. 이후 추상주의 미술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비파가 또 누구에도 영향을 줬어? 추상주의 미술에도 영향을 줬어. 자, 뭐 정리해보면 이거겠지. 자, 오케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인상을 중시 여겼던 인상주의 아파에서 벗어나서 약간 작가의 해석이나 작가의 주관이 중요시되는 나비파가 등장했고 그 나비파가 넘어가서 이제 어떻습니까? 작가의 주관이 더 중시되는 무슨 미술이 등장했다는 거야? 추상주의 미술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의 특징이고 내용적인 것이 되겠지. 자, 아무튼 그래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요. 1번 문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오케이. 자,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자, 내용 간단해요. 이거 정답의 근거만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줄. 사상이나 지적사고를 소홀히 여긴다는 한계를 자각하였다. 누가? 얘는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의 한계예요. 3번 선생님 오답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 5번이죠. 나비파의 이론적 한계 제시한 건 없고 여기서 나왔던 거지만 인상주의 학파의 이론적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2번의 정답 5번. 3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좀 더 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가끔 예술 지문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학생들은 당황합니다. 이 그림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필요 없어요. 자, 이 그림 뭐예요? 자, 오케이. 나비파 예술의 특징입니다. 자, 보지 않더라도 이건 뭐냐면 나비파면 인상주의일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약간 추상적인 것이 강조됐기 때문에 얘는 누가 봐도 뭐냐면 나비파 그림이겠죠. 그러면 밑에서 뭡니까? 나비파의 특징이 아닌 것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정답이 몇 번이 되죠? 2번이 되겠죠? 오케이. 윤곽을 흐릿하게 해서 입체적 효과가 두드러진다? 나비파의 특징 뭐였어요? 입체적 효과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평면적으로 드러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니? 2번이 됐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좀 빠르게 왔네요. 자, 빠르게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밑에 있는 문단도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이 지문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 오케이. 문제부터 볼게요. 5번 문제. 5번 문제 뭘 물어보니 작품 밖에 서술자 나왔어. 자, 이 글은 뭐 갖고 물어보겠어? 시점 갖고 물어보겠지? 자, 6번 보기 문제는요. 6번 보기 문제는요. 제가 좀 이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 설명해 드릴게요. 6번은. 자, 7번 문제 읽어가면서 풀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8번도 읽어가면서 풀 수 있는 거. 자,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사흘째. 오케이. 자, 오케이. 한번 갑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윤이 아침결에 나아가 꽁을 2마리가 쏘아와 하는 기운도 지치고 하고 점심에 국수나 눌러 먹는다고 핑계로 혼자 거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오케이. 윤과 하는 지금 현재 사냥하러 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 자, 오케이. 저녁상이 나오도록 사냥꾼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상을 물리고 거리길에 나서 어정거리고 됐다. 쿵! 소리가 시커먼 병풍처럼 둘린 뒷산 어느 갈피에서 울려 나왔다. 연이어 또 한 방 쿵! 울렸다. 뭔 소리지? 호기심이 유발되네. 칼은 궁금했으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보수들은 그 후 2시간이 뒤에 나타났다. 황소만한 멧돼지를 잡았다는 것이다. 아, 이해됐다. 아까 쿵 소리가 뭐라는 거야? 멧돼지 잡는 소린가 보다. 자, 참나무를 베어 그 위에 얹어 싣고 끊으라며 제대로 내려올 수가 없었다. 그치, 너무 크기 때문에. 옆으로 굴러 한번 도랑에 떨어지면 여간에서 끌어올릴 수 없었다. 자, 그래서 뭐야? 밤늦게 이 멧돼지를 끌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겨우 이 동네에 와서는 몰입꾼들도 허기가 배가 고파져 모두 흩어졌다는 것이다. 멧돼지를 못 끌고 나왔네. 유는 한더러 오늘 밤 안으로는 피가 식지 않을 것이니 자, 오케이. 올라가자 하였으나 하는 저녁 먹는 것도 그냥 뭉클한 채고 어둡고 춥기도 하고 또 돼지 피를 먹기 위해서 온 소위 피꾼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피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포수의 말에 의하면 식은 피라도 내일 중탕에서 따뜻하게 데우면 조금도 살아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므로 이튿날 식전 밥 먹기 전에 올라가기로 한 것이다. 자, 오케이. 뭐야? 지금 올라가자 그러는데 하는 뭐야? 내일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지. 자, 좋아. 자, 세수들만 하고 해돋이에 입마을로 올라왔다. 자, 동네 사람들은 벌써 허옇게 나와 둘러싸고 있었다. 그 속에 몰입꾼 하나가 붉어져 갑자기 튀어오더니 뭔지 변이 생겼습니다. 했다. 무슨 일인가? 어떤 놈이 밤에 와서 그 멧돼지의 배를 온통 갈라 피 죄다 쏟아놓고요. 쓸개도 떼어도 못 가고 터트리고 놓고 살도 여러 근이나 떼어갔군요. 어렵게 잡은 멧돼지를 누가 훔쳐갔네요. 오케이, 좀 훔쳐간 거죠. 가보니 정말 그대로였다. 빛깔이나 털이 거침부터 짐승이라기보다 여러 번 100년 된 고목이 한 토막 같은 게 쓰러져 있었다. 도적은 그 배만 가른 게 아니라 뒷다리 살까지 뚝 썩도 썰어갔다. 그치, 고기를 훔쳐간 거죠.
그것을 총질한 늙은 포수는 입술이 파래졌다. 내가 어떻게 잡은 건데 이걸 훔쳐가. 그런 느낌이지. 자, 오케이. 그러면 보자. 요 구절 심리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 자, 몇 번이냐면 자, 7번에 1번 선지 가보자. 늙은 포수는 심정적으로 뭐하다?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몹시 언짢아하고 있다. 충분히 추론 가능하지. 자, 그 다음에 가보자. 하고 이 동네 사람 짓이 틀림없죠? 하더니 구장집을 물었다. 아이, 구장을 찾아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만히 계시오. 내게 맡기시오. 자, 늙은 포수는 구장을 시켜 동네 젊은 사람들을 모조리 구장 내 사랑방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모두 7명에서 8명 인밖에 안 되는데 그중 4사람은 이들의 몰입꾼들로 그 도끼를 갈려 내려가고 수챙이로 총으로 쏘았다는 곤색 양복 조끼자리도 물론 끼어 있었다. 그냥 7, 8명이 모여 있었죠. 자, 익한 방에 쭉 둘러앉은 좌정의 대기를 기다려 안기를 기다려 늙은 포수는 한편 어금니가 빠졌으나 말을 야무지게 입을 열었다. 이게 한 사람의 짓이지 두 사람의 짓도 아니란 걸 가지고 이렇게 동네 여러분들을 호시라고 한 건 미안한 줄 내가 모르지 않세만해. 아니, 사세부득이 어쩔 수 없이 된 거니 잠깐만 용서들 하시오. 아니, 내 방법이나 한 가지밖에 없시다. 아니, 주인장, 아니, 물을 더 대야만 뜨끈하게 데워내오시오. 고기가 탐나 그랬겠소? 쓸개에 탐이 났지만 어두워서 쓸개를 터트리기만 해놓고 왔던 김에 고기나 떼어간 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쓸개가 굉장히 고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쓸개 가지러 왔다가 쓸개가 터져가서 고기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자, 아무튼 그 고기를 오늘 아침에 삶아놓고 뜯어먹고 왔을게요. 뱃속에 버섯목처럼 아예 뒤집어 보잘것도 없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보면 고기 주물을 고기를 만지작한 사람이면 손이면 띵 게 있습니다. 뭐야? 기름이 떠오를 겁니다. 자, 굉장히 똑똑하다, 그치? 이제 고기 막 뜯어먹고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물을 딱 담가보면 어때? 손에서 기름 뜬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명탐정 코난이냐, 코난? 아무튼 코난 같은 느낌이야. 자, 재미 하나도 없네, 혼자 하니까.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여러분들 7번에 2번 선지,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살짝 넘기셔야죠. 넘기셔야죠. 늙은 포수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보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니은 동그라미 치죠. 디귿도 보도록 할겠죠. 늙은 포수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임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 지혜가 있잖아요. 지금 어때? 범인 잡으려고 어때요? 손에 뜨거운 물을 버보자. 기름이 뜨냐 안 뜨냐 그거 확인해보자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좀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중의 일시에 눈들이 손으로 갔다. 모두 둘씩은 가진 손이었다. 모두 울퉁불퉁 마디한 험한 손이었다. 참고로 우리 문학에서 손이라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역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손 보이나요? 굉장히 고와. 굉장히 고운데 선생님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 아무튼 자, 일반적으로 손은 우리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험한 삶을 살았다는 거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한번 볼게요. 그냥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뭔가 주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인 죄 없는 손들이었다. 더구나 꾀로 살지 않고 힘으로 살기에 맨날 뭐해? 사냥꾼으로서 살기 때문에 힘으로 살기에 도시의 사람들의 발보다도 더 험해진 그 순박한 손들에게 이 야박스러운 모욕, 그렇지, 뭐라네? 그렇지, 사냥한 물건 훔쳐간 도둑이라는 모욕을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드릴 것이었다. 한편이긴 하나 이 늙은 포수가 오히려 뭐하다? 얄미웠다. 자, 같은 편이지만 어때요? 이 순박한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뭐하다? 얄밉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케이. 바로 우린 뭐다? 4번 선지 확인합니다. 4번 선지 확인합니다. 7번에 4번 선지예요. 자, 뒷장 한 장 넘기고요. 한과 늙은 포수 간에 형성되었던 갈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말이다? 아니에요. 자, 형성되었던 갈등이요? 그럼 그 전까지도 뭐예요? 같은 편이 아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어때요? 하는 한 편이긴 하나,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같은 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순박한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얄미웠다. 이 의심 때문에 갈등이 뭔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부터 있었던 갈등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4번 선지 X 치셔야 되겠죠? 오케이, 7번에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다시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한 손도 그 죄의 기름이 자, 오케이. 뜨는 손이 없기를 바랬다. 범인이 없기를 바란 거죠. 자, 그러나
데운 물그릇이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혼자 쪼이는 손이 있었다. 곤생 양복조끼 손이었다. 각지도 껴보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보고, 허리춤도 긁어보기도 하고, 나중에 완전히 떨리는 곰방대를 내고 담배를 담다. 뭐 이렇게 떠든 거죠. 그렇죠? 자, 오케이. 눈치 빠른 늙은 포수는 얼른 끼고 앉았다. 화로를 내밀었다. 담배불을 붙이느라고 길게 뺀 고개가 어딘지 어색할 뿐 아니라 불을 갖다 대는 대통이 덜덜 떨렸다. 늙은 포수는 소리 질렀다. 저 사람이 담배 붙여? 뭘 붙여? 자, 오케이. 양복조끼는 그만 입에서 놓쳐버린 곰방대를 화로에서 짚느라고 쩔쩔매었다. 그쵸? 그럼 도둑놈이 마음 편하게 있진 못하겠죠. 자, 늙은 포수는 온팡한 깊숙이 들어간 눈으로 그를 할퀴를 쏘아다 보았다. 그만 양복조끼는 얼굴은 화로보다도 더 일그러졌다. 빨갛게 달아오른 거죠. 죄책감 때문에. 늙은 포수는 문을 젖히면서 안으로 소리쳤다. 주인장! 물 태워! 내올 것도 없애다. 범인 잡았어. 그런 뜻이겠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7번에 5번 손지 확인해보고 가볼게요. 자, 5번 손지 7번 한 장 넘기셔야죠. 늙은 포수가 멧돼지에 손댄 범인이 누구인지 간파했음을 알려준다. 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자, 8번 문제 1번 손지 가볼게요. 8번의 1번 손지입니다. 인물의 행동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을 연상시키면서 사건의 전체 이야기가 전모가 드러나기 직전의 상황이다. 그쵸? 자, 뭡니까? 범인이 밝혀졌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자, 그리고 한 사람만 남고 죄 없는 분들은 하나씩 이로들 나가시오. 하였다. 끝내 못 일어서기는커녕 고개도 못 들고 남아있는 것이 이 양복조끼였다. 늙은 포수는 어느새 찰썩 그의 기스대기를 때렸다. 결국 구장이 나와 자기 동네에서 생긴 불상사를 사기했다. 이쪽의 처분들을 기다리겠나라고 하였다. 늙은 포수에게서 이내 계산이 나왔다. 피가 그 돼지한테서 5사발은 나왔겠소. 소브라 밑에 뜻풀이 나오면 적어도 5사발 치고는 50원이고, 쓸개가 어제 저 사람 입으로 한 40원짜리 염려 없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40원하고, 쓸개가 비싼가 보다. 자, 뒷다리 한 보로 썰어놨으니 가죽도 못 쓰게 되었자수. 이 가죽값 10원하고 100원만 불어내쇼. 오늘 이 지경이 됐으니 선영함만 있게 됐소. 오늘 하루도 우리 손해요. 참 손해가 많으시구려. 허나 이 사람이야 단돈 10원을 해낼 주제가 어디 있나요? 이 사람은 가난해서 10원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요 넘어서 이 사람 사촌이 한 분 계시니 내 넘어가 은혼하고 과히 억울치 않더라고.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제소 참고로 알고 합시다. 주제소 적으세요. 일제감정기 경찰서, 일제감정기 결창서, 경찰서. 오케이, 발음 꼬였네. 자, 오케이. 시대적 배경 알려줍니다. 알겠죠? 시대적 배경. 주제소에 알리지 말고 내려가 기다려 주시오. 늙은 포수는 주제소 말이 저쪽에서 나온 김이라 오후 3시까지 기다려서 소식이 없을 땐 주제소에 고소를 한다고 하겠다. 이거 진짜일까요? 협박이죠. 그렇죠? 협박이죠. 주제소 얘기하니까 주제소 가져가서 뭔가 이제 돈 안 주면 고소할 수 있다? 협박하는 거죠. 저때이 덜된 자식은 몇 해 감옥소 밥을 먹어야 사람 구실을 할게요 하고 얼러매었다라고 하면서 내용 끝났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어요. 자, 5번 문제 갑시다.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어봤어요. 자, 서술상 특징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시점부터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점부터 파악하셨는데 이 작품 무슨 시점이라고 파악하셨나요? 나라는 단어가 없고 인물의 심리 들어가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파악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치? 작품 밖 전지적인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 제시하고 있다. 정답 1번이네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죠. 자, 그래.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자, 오케이. 문제 놓친 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개념 놓친 거. 작품 속 주변 인물, 작품 속이라고 나왔어요. 자, 어떤 글자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1인칭의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지우셔야 되겠죠. 자, 희야와라는 단어 아마 내신 대비 때 지겹게 봤죠. 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게 희야화잖아요. 희야화 없죠. 자, 속도감 있게. 자, 오케이. 사건의 비약 같은 거 없습니다. 잦은 장면 전환. 여러분들 잦은 장면 전환이라는 건 어때? 시공간의 변화가 자주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시공간의 변화가 없지 않나요? 그러면 없다라면 장면 전환이 잦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X가 되겠죠. 자, 과거 연결된 거 없으니까 얘도 X가 되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다? 1번이었다. 자, 오케이. 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장난 많이 쓰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됩니다. 자, 오케이. 여기 있는 것들 다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6번 문제 갑시다. 자, 6번 문제 갑시다. 자, 문학의 보기 문제 접근하는 방법 알고 갑시다. 내신하고 우리가 수능은 전혀 다릅니다. 자, 내신하고 수능은 전혀 다릅니다. 보기 나왔죠? 오케이. 내신 같은 경우는 그냥 억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수능 같은 경우는 보기 나오면 문학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쪼개질 수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보이는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 볼게요. 멧돼지에 손댄 범인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하는 바람에 한해 태도에서 모모에서 잘라놓을게요. 자, 모모에서 잘라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태도에서 잘라놓을게요. 여러분들 보기 보실 때 2단계로 보셔야 됩니다. 자, 뭐뭐 하는 에서 여기서 뭐예요? 작품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작품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작품 안에서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리고요, 자,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작품 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뭐냐면 보기를 통해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오케이. 멧돼지에 손댄 범인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한해 태도 지문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둑이 한 명도 안 나오길 바랬어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도둑이 안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덕률, 도덕규칙에서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인물에 대해서 관용의 시선, 그들의 용서해 주길 바라는 시선을 엿볼 수가 있다.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사고 판단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볼게요. 늙은 포수에게 마을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 사과하며 배상을 주선하고자 하는 구장의 태도에서 자, 1단계는 뭐예요? 지문에서 이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셔야죠. 확인했더니 있었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보자. 부도덕한 행위를 한 인물에 대해서도 관용, 용서해 주려는 시선을 보이려는 태도를 느낄 수 있다. 충분히 끌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 갑시다. 양복조끼를 가로 열고 가볼게요. 주제소에 고발하라는 늙은이의 태도에서 자, 볼게요. 애매해요. 솔직히. 자, 얘가 먼저 진짜 고발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자, 오케이. 자, 고발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주제소에서 고발하려고 하는 늙은이의 포수. 아니, 늙은 포수의 태도. 고발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협박하는 거였어요. 사실 여기서 X 치면 좋겠지만 이건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주관적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다? 가능성 있겠구나 하고 세모 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애매할 때 세모 쳐주세요. 자, 내신은 안 그러지만 수능은 여러분들 어때요? 세모 치잖아요. 뒤에서 명확하게 틀리는 걸 집어넣습니다. 한번 볼게요. 시대의 중압감을 대표하는 세력과 결탁하여 이득을 취하라는 무리가 있었으면 있었다? 야, 자, 오케이. 일본과 결탁해서 내가 모든 걸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 있었다?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그냥 협박하는 거지 뭐야? 내가 일제와 협력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수능에서 나오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보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사고 과정들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알려드린 겁니다. 보기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선지가 지문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자, 쪼개집니다. 자, 오케이. 쪼개집니다. 이 쪼개지는 걸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뭐냐면 지문을 근거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뭐다? 보기를 통해서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사고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30분 칼같이 맞췄네요. 와, 난 대단해. 그렇다고.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내일은 3일차 강의를 또 마저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